자, 이제 세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24번서부터 나와요. 24번. 객체 문제네요. 객체가 될 수 없는 걸 골라라.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 됩니까? 안 됩니다. 임목 등기가 됐으니까 저당권 설정이 되죠. 등기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 둘 다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지분의 저당권 됩니까? 지분 저당 되죠. 가능해요. 자, 비읍은 한필 토지 일부네요. 일부. 일부에다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에다가 해야 돼요. 비읍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시읒에 어업권, 광업권 나와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넘어가세요. 모르겠으면요. 자, 이응에 명인방법 갖춘 수목 됩니까? 안 되죠. 자, 니은에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지만 명인방법 가지고는 소유권 주장은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지역권 그리고 한필토지 일부 비읍 명인방법 갖춘 수목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읒에 나오는 어업권, 광업권 여기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시읒을 몰라도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당권 성립과 관련된 거네요. 틀린 것은. 자, 1번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의무 부담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 행위가 아닌 게 아니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필요한 거죠. 1번 바로 정답이고요.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는 않고 물품 채권이나 외상대금 채권이나 여타 다른 채권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당권 설정 가능하고요. 자, 3번 장래에 발생하게 되는 채권, 조건부 채권 이것도 역시 저당권 설정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되었다.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근데 경매가 실행된 경우는 저당권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갑이 예를 들어 소유하는 목적물에 을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이 원인 없이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습니다. 위조해서 이렇게 불법 말소시켰다고 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맞지만 효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요건은 아니거든요. 해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을이 저당권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가 후순위에 또 다른 예컨대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래서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 신청. 자, 이렇게 목적물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불법으로 말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저당권은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재 지문에서 경매가 실행됐기 때문에 불법 말소되었던 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일치함이 원칙이나 이거 부종성 때문이죠.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채권자 아닌 제3자의 저당권이라고 해도 이렇게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다음 이어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별도 약정 없는 경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당권, 이 효력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당권의 효력. 자,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일단 부합물에 미치죠. 부합물에 미치고, 그리고 종물에도 미치죠. 그리고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든 후든 따지지 않죠.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불문한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이 내용이 과연 강행 규정인 것이냐, 임의 규정인 것이냐. 자, 그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조문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에서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168번 조문에 보시면요, 358조가 나와 있습니다. 358조. 자, 내용을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합된 물건이 바로 부합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물, 여기에 효력이 미친다. 자, 근데 뒷문장을 보면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이런 거에 효력이 미치지만 설정 행위에서 다르게 정했다면은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 358조가 임의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부터.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어서 증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다. 증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것은 합쳐졌다는 것이고 부합물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이 니은에서 말하는 토지 임차권이 바로 종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종된 권리는 건물에 저당이 설정됐을 경우의 그 토지 사용권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지상권 혹은 뭐 지상권이 아니라면은 토지 임차권, 그것도 아니라면은 토지 전세권. 자, 만약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대지 사용권.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종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싹 다 종된 권리. 이것도. 자, 그러니까 현재 니은에서 말하는 토지 임차권, 그리고 디귿에서 말하는 전유 부분 관련된 대지 사용권, 이것들은 전부 다 종된 권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에 보시면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 제3자가 권원 없이 심은 수목입니다. 자, 권원 없이 나무를 심었으면 이 나무가 토지에 부합이 되죠. 그럼 여기서의 수목은 부합물로 봐야 되겠죠. 효력이 미치고요. 자, 근데 미음은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에서 수취한 차임, 채권이죠. 미음에서 말하는 차임, 채권 같은 경우는 과실을 말합니다. 과실. 자, 과연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려면은 압류후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압류후, 목적물에 대한 그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지문에서는 괄호 속에 보시면 압류하기 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기응,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정답은 5번인 것이죠.
문 한 개 확인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조문 밑에 359조가 나오죠.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인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압류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뭔가 뭐 월세나 지료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통지해 주시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가죠. 30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자, 이번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는데 기존 건물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경매에서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부합물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럼 같이 매각이 돼야 안 돼요? 같이 매각이 돼요. 그래서 경락인이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하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됐고 대지 사용권입니다. 종된 권리라 그랬어요. 효력 다 미친다. 틀렸고. 4번에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취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왜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종된 권리여서. 무슨 권리여서? 종된 권리여서. 네. 이런 경우에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A가 저당권자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갑이 이후 변제 안 하고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 신청을 통해서 이 건물이 경락될 수가 있겠죠. 을이 경락 받으셨어요. 그럼 을이 건물을 경락 받으면서 덩달아 뭐도 취득해요?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죠. 366조 법정지상권. 자, 그럼 을이 현재 건물주고, 그리고 을이 법정지상권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또 설정된 거죠. B가 저당권자예요. 건물 저당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을이 돈 안 갚으시면은 이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또 뭐 하겠어요? 또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이 매각이 될 거 아닙니까? 매각이.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병이 이 건물을 또다시 경락받았다. 그럼 병이 경락을 받으면서 을이 가지고 있었던 법정 지상권도 같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저당은 건물 저당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이 건물은 타인, 갑소유 토지 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종된 권리죠, 이것도. 여기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거 경락받으시면은 지상권도 다 같이 받는 거죠. 그 지상권이 그냥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등기 없이 다 취득합니다. 4번 정답이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미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압류 후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야 정확하죠.
압류 후. 저당권 설정 이후 노노노 압류 후. 4번 정답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오른쪽에 33번 문제 볼까요? 33번 간평사 문제. 자, 보시면 X 건물에 대해서 1순위가 저당권자고요. 2순위가 전세권자, 3순위가 저당권자입니다. 이때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순위가 경매 신청하든 2순위가 경매 신청하든 3순위가 경매 신청하든 어쨌든 간 경매 신청이 되면 1순위가 저당권이기 때문에 1순위 저당이 무슨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싹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다 말소되죠. 다 소멸되죠. 그러니까 2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가?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소멸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예? 예. 소멸한다가 없어서요. 예? 자, 3번하고 4번이 소멸하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3번, 4번에 보시면요. 자, 소멸하며 우선 변제권 가지지 못한, 그건 아니죠. 1순위, 2순위, 3순위로 우선 변제 받으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4번이죠.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거죠. 4번이 정답이잖아요. 예. 문제 안 풀어주신 거 들켰죠, 그죠? 네, 4번 정답이었어요. 자, 넘어가세요. 자, 경매 문제 한 개 더 보죠. 34번 문제. 34번 문제. X 건물의 갑은 1번 저당권 취득.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 이어서 병이 2번 저당권 취득. 자, 그리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지붕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1순위에 누가 있어요? 네? 1순위가 저당권이죠, 그죠? 자, 목적물은 X고, 자, X 부동산의 갑의 저당권, 1순위. 2순위 전세. 3순위 저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치권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권. 이러고 있다가 경매가 들어갔다는 거죠, 경매가.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우리가 1순위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아, 1순위가 저당이네. 그럼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가 말소 기준이 되니까, 이게. 말소의 기준이 되니까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 소멸, 전세권 소멸, 싹 다 소멸이죠. 근데 얘는 소멸해야 안 해요. 얘는 안 하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 들어갔고 이것을 경락을 받았을 때, 이 목적물을 경락받았을 때 유치권자가 경락인 상대로도 유치권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뭐는 청구 못하고 변제 청구는 못하고 요 문제지 않습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자, 3번에 보시면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했을 때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한다. 지금 1번부터 5번 선다 해서 갑의 경매 신청으로, 을의 경매 신청으로, 병의 경매 누가 경매 신청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유치권 빼고 다 소멸한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내려갑니다. 35번.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용익물권 관계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2번 저당권이 설정됐다. 자, 그럼 현재 목적물 2번 저당권이 실행됐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1순위를 역시 확인해야 되겠죠. 1순위가 저당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겠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요, 소멸합니다. 1순위가 저당이어서 1번 정답. 자, 이번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입니다. 전세권이 더 빨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다면, 나 돈 받고 나갈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면 소멸하겠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버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 돈 줘. 이거잖아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권도 소멸하죠. 자, 3번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습니다. 지상권자가 더 빨랐어요.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안 하나요? 왜 소멸 안 해요? 빨라서. 지상권자가 빨라서요. 지상권이 빠르죠? 지상권이 빠른 거 맞나요? 예, 그렇죠. 소멸 안 합니다. 자, 4번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빨랐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들어온 거죠. 이때 전세권자가 목적물에다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이러면 이건 뭘 물어보겠다는 거죠, 지금? 비용 청구하는 거 물어보겠다는 거죠. 아니,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선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때 이 전세권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료 피세요. 자, 자료 피세요. 자료 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피시고요. 자, 173번. 173번에 363조. 363조. 1항부터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인데 2항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때 이 소유자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 후 저당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 이후에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제3취득자들은 그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들한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봤던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권리가 뭐였죠? 자료 보세요. 자,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364조예요. 자,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이분들이 바로 제3취득자들이죠. 이분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 다 해버리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변제권이죠. 네. 그리고 채무자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변제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연이자가 몇 년치가 쌓여져 있던 간에 이 지연이자는 몇 년치만 내면 되니까 1년치만 내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리는 물어보지 말고 자료부터 볼게요. 자, 몇 조 보시면 되냐면요. 367조. 367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을 했다. 그러면은 203조 1, 2항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203조는 우리 점유권 파트에서 했었던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속에서의 비용 상환 청구 말하는 겁니다.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듯이 제3취득자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권리. 네.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순위를 무시하고요. 순위 무시하고 경매 들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다가 상환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요. 문제로. 자, 그럼 4번에서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제3취득자라는 것이고 그 제3취득자가 유익비 지출했으니까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역시 이 지상권자도 제3취득자예요. 이때 지상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다 아까? 변제권이라 그랬다. 변제권. 에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366조 법정지상권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주요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법정지상권 문제 바로 보면 1번부터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366조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갑거, 건물이 갑거일 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갑이 소유하던 건물을 B가 경락받았다. 자, 그럼 B는 건물을 경락을 받으면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럼 현재 B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B가 예를 들어 C한테 건물을 매도하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 매매는 아시다시피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C가 B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C한테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 역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야 C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현재 2번 지문에서는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그 제3자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돼 있어서 틀린 지문이죠. 네, 등기해야 취득을 합니다. 자, 3번 지문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거 후 재건축했다고 해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일 소유자라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지문에서 신축 건물의 범위와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기준 같은 경우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틀렸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 설정되었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그렇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중간에 있는 것들은 기출된 지문들이어서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40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3취득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전세권을 취득한 자, 지상권을 취득한 자,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자, 이 제3취득자들은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권리가 총 3가지죠. 3가지. 제3취득자의 권리 3가지. 자,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조문들 함께 보면서 제3취득자 권리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3번에서요. 자, 자료 363조. 363조를 보시면 1항에서 저당권자는 그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제3취득자의 첫 번째 권리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권리는요, 밑에 364조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 이러한 제3취득자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죠. 자, 변제권을 행사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권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77번에 보시면 367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이때 203조 1, 2항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제3취득자의 비용 청구죠. 비용 상환 청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제3취득자가 순서를 무시하고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3취득자의 권리고요. 자,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먼저 기역 지문부터. 자,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될 수 있다. 네,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은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변제권이죠. 디귿, 제3취득자가 저당 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 제3취득자의 비용 청구,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적으로 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물상 보증인이 저당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 목적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필요비 지출했을 때 우선 상환받는 건 제3취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상 보증인은 제3취득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은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미음에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렇게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제3취득자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목적물에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후순위 저당권자다. 이러면 이거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읍, 미음 틀렸고요. 자, 비읍. 저당 목적물 매수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종전의 소유자는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상태에서 소유자 갑은 그리고 채무자 갑은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다 변제할 수가 있겠죠. 변제. 자, 이렇게 갑이 다 변제를 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등기부상에는 아직 저당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죠. 등기부상에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을 때 그럼 병이 이제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이때 과연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 등기돼 있는 거 소멸한 저당권이니까 말소시키라는 청구, 그 청구를 갑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병이 해야 되는 것인가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병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 그리고 소유자 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거여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종전의 소유자, 옛날 소유자라고 해도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이 하는 말소 청구는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하는 거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물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네, 그래서 갑도 병도 둘 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현재 비읍을 보시면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종전의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틀렸죠. 종전의 소유자, 저 갑도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디귿, 미음, 비읍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41번 문제도 볼까요? 41번 문제.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지문에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라고 볼 수 없겠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건을 갖췄다면은 일괄 경매 청구는 가능하겠죠. 자, 기읍. 경매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건물주가 갑에서 A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경매를 신청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어야 하거든요. 자, 근데 현재 지문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주가 A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 틀렸죠. 자,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말하고 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엔 나대지 상태였던 만큼 366조도 관습법상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니은도 디귿도 다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된 뒤에 D가 X 토지 매수 취득해서 필요비를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 우선 상환을 받아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리을에서 말하는 건 제3 취득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이 D는 토지를 매수 취득했으므로 목적물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거죠. 제3 취득자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은 필요비 우선 상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이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인데요. 자, 1번에 저당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민법 213조, 214조가 모두 준용되므로, 그건 아니죠. 214조만 준용됩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문은 저당권에 기해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를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거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죠. 2번. 저당 목적물 담보 가치를 침해했는데 남은 잔존 가치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남아있는 것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2번도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제3자 과실로 멸실, 현저히 훼손됐을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관련해서는 조문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조문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자료에서요. 받으신 자료에서 172번에 보시면 362조가 나옵니다. 362조. 자, 362조에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다. 이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한다는 것은 즉시 변제 청구를 의미합니다. 즉시 변제 청구.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보물 보충 청구를 말해요. 즉시 변제가 아니고 담보물 보충 청구. 목적물의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돈 갚으라고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담보물 보충 청구나 즉시 변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지문에서,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다시 문제로 돌아왔을 때 현재 목적물 멸실 그리고 훼손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당권 설정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 잘못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상회복이나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채무자 과실로 담보를 손상시킨 때 기한이익 상실하고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즉시 변제 청구를 한다는 건 지금 당장에 변제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리고 있었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버리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을 뜻합니다. 4번 정답. 5번.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는데 회복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자, 이렇게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후순위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됐거든요.
이렇게 경매가 실행됐다면 저당권은 어쩔 수 없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쉴 테니까 힘내세요. 44번. 44번 문제. 저당권 처분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겁니다.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죠? 무슨 성? 예, 수반성, 부종성 말하는 거죠. 저당권과 채권, 주종관계입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딴 사람한테 넘길 때 이거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냐? 전혀 안 받으셔도 됩니다. 3번이요. 채권 소멸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전에 그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양수인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저당권을 압류한 거예요, 이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목적물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자로 등기가 딱 돼 있겠죠. 딱 등기가 돼 있겠죠. 이때 갑이 변제하면, 갑이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근데 등기부상에는 남아있어요. 등기부상에는 을이 저당권자라고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편 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됩니다.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 을의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미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거를 압류한 거예요. 저당권을 압류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오신 거예요. 채권을 빼앗아 온 거죠.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그럼 얘가 저당권 취득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당권 취득을 못 해요. 왜냐면 너는 껍데기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껍데기죠, 껍데기. 네? 이대 맞죠? 이대, 그죠? 어이, 그죠? 껍데기. 껍데기지 않습니까? 껍데기. 이미 소멸했었던 저당권이었고, 말소만 안 시켰고, 그냥 등기부상에 기재만 돼 있던 건데, 너 그거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병은 저당권 취득을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껍데기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질문에서, 자, 전부 명령을 받아 양수인 앞으로 이전시킨 저당권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한 자는 저당권 유효하게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라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에 채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고요. 당연히 소멸하고요. 부종성. 자, 5번에 채무 전부 변제해도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 아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하죠. 정답은 3번이었고, 자, 이후는 이제 특수저당이 나옵니다. 특수저당. 특수저당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